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총 집합 영상 5편을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1편부터 5편까지 다 보셨고 마지막 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 중요했던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결과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정확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연준이 포인트로 잡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동결, 두 번째는 자산 매입 축소 및 내년 3회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은 다소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두 번째가 포인트입니다. 연준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진 않아서 봐주지만 내년엔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경기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건 연준은 경제 지표의 포커스를 여전히 맞추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년 금리 인상 시기는 경제지표 호주세로 발표되는 시점인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두 가지 지표를 위주로 보는데 실업 및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대로 목표치를 맞추고 지속 자산 매입 축소할 계획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고용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리 인상이 내년 몇 월에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경제 지표가 호주세로 발표되는 그 시점부터 금리 인상은 시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FOMC 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시장이 나와서 앞으로의 코인장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와서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많이 하고 즐겁게 웃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댓글 코멘트 시간이죠. 해와 달림, 호가창이 며칠째 특정 금액을 수시로 변경해가며 누르는 듯한 모습은 뭘까요? 빗썸의 코로텍스 25,000주의 정체는?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코로텍스의 호가를 영상으로 찍어보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000주가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건 두 가지의 상황들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죠.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개인들에게 매수를 유혹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금액대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매집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낮은 코인이라서 유혹에 빠지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언 테리님, 코인 마켓칼 모바일로 들어가니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컴퓨터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고요. 댓글로 사이트를 달아놓을 테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긍정님, 지정가 매도와 예약 지정가 매도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둘 다 지정가에 매도되는 게 아닌가요? 코인이라서요. 당연히 같은 금액의 매도 설정을 하게 되면 차이를 모를 수는 있죠. 하지만 예약 지정가를 쓰는 이유는 매도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나 아니면 내가 생각해 놓은 금액까지 떨어졌을 땐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약 지정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금액 밑으로 안 떨어지면 매도가 안 되고 그 금액 밑으로 떨어졌을 때만 감시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큰 하락이 오더라도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냥 보유하는 매매가 아닌 스탑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 잠자기 전에도 감시 매도 설정을 해두고 잔다면 맘 편히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억 모으 기러기님, 영상에 나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놀라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은 환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꼭 질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영상을 통틀어 제작하는 시간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즌3를 종료하고 마지막 편이 되겠는데요.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즌4는 구독자분들의 보유 코인이나 관심 있어 하는 코인들을 댓글을 통해서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필요한 분석 코인 혹은 관심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이미 한번 어떤 코인 분석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추가로 분석 요청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댓글 집계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코인들 위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 급등 코인 정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방에 입장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합지표 교육 영상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난 5편에서는 마틴 매매법, 하이키나시 패턴, 일목균형, 엔벨로프 이렇게 4가지의 교육을 요약해보았었죠. 오늘도 마지막 편인 만큼 좋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작됐던 영상이죠. 장기 투자 영상 바로 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단기보다는 장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100%, 200% 먹어보자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장기 투자란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평가된 코인을 일정 기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샌드박스의 시세 동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저희가 1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었죠. 추세가 꺾이는 부근인 1900원대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눌림목 이후에 조정 라인인 여기서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 투자 성향도 다르겠죠.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투자에 신경 쓸 시간도 많이 없으실 거고, 전업 투자자라면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는 있으실 텐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은행에 적금만 들어놓으실 건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은행 적금 이율보다는 더 큰 수익을 만드실 건지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장기 투자의 장점과 단점도 있을 텐데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투자에 큰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 세 번째, 단기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단기 투자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 자금 순환이 안 된다. 즉 한두 개 코인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순환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 선택했다면 오랜 시간 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겠죠. 세 번째,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반대와 비웃음을 견디며 내 코인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다른 코인은 매일매일 오르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3가지를 정리해봤고요. 큰 수익은 장기 투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산 코인보다 다른 코인이 올라가면 잘못 산 게 아닐까 라는 일희일비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위의 표와 같이 자전거 타고 평탄한 길로 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자전거 타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웅덩이가 나오죠. 웅덩이를 또 힘겹게 벗어났더니 숲이 나옵니다. 숲을 헤쳐 지나갔더니 골짜기가 나오죠. 그 다음은 바다가 나오고 다리도 건너고 비바람도 만나고 사다리 타고 힘든 여정을 거치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 장기 투자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투자하고 나서 경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경기 불황기, 중국발 악재, 델타 변이 코로나, 오미크론 등등 여러 가지 순탄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견디셔야 되고, 규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영상 끝부분에 범퍼 영상이 끝난 뒤를 보시면 매일매일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명언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힘든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12월 1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1년 전에 장기 투자를 했다는 관점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1일 날 1800만원대였죠. 1년 만에 무려 5배가 올랐는데요. 2천만원을 넣었다면 1억 정도는 됐겠죠. 다음으로 디센트럴 랜드도 볼게요. 작년 12월 90원대였는데 현재는 5천원대죠. 무려 5,800% 이상이 올랐습니다. 보라도 작년 12월엔 40원대였는데 무려 4,600% 올랐고요. 칠리주 또한 4,000%, 세타퓨엘도 3,000%,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최근 1년 내에 안 오른 코인이 없다지만 장기 투자는 잘 선택한다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최근 하락이 많이 있었는데 멘탈 털리진 않으셨나요? 분할 매수하여 평단을 낮춰가면서 운영해 보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매매가 이루어져야 결국 결승점에 골이 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 설정 중 하나인데요. 스토캐스틱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스토캐스틱부터 교육을 시작해 드릴게요. 발음이 어렵고 너무 기니까 스톡이라고 부를게요. 먼저 스톡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겠죠? 주가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 내리고 많이 내렸다 싶으면 오르는 파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반대로 침체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조만간 반등할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지표화한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채권 시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명해진 지표입니다. 크게 슬로 스톡과 패스트 스톡으로 나눠지고요. 패스트 스톡은 주가나 환율의 변동이 자주 발생해서 단기 매매, 빠른 매매에 유리한 지표고, 패스트 스톡의 잦은 변동으로 투자 판단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느리게 만든 것이 슬로 스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표를 누르시고요. 누르셨으면 스토라고 검색해 주시면 스톡이 나올 거고요.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셨으면 저처럼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K를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D를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누르셨으면 저처럼 설정이 잘 되셨을 겁니다. 기본 이해도를 말씀드리면 80은 감매수권이라고 하고요. 20은 과매도권이라고 합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면, 감매도권에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20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고요. 감매수권에서 80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80을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타점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스톡은 단타 위주로 운영하실 때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인데요. 과매도권에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20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 타점만 찾아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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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으로 감매수권에서 80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80을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만 찾아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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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구별하기 어렵진 않으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과매도권에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20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운영해 본다면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지표 중 하나고요. 잘 분석해 보신다면 너무나 좋은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지표 설정법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지표 설정 영상, PC 설정법과 모바일 설정법 알려드리고 간략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PC 버전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동평균선 설정법입니다. 지표를 누르시고요. 이동을 검색하시고 이동평균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왼쪽에 MA라고 무빙 에버리지 하나가 생겼을 거고요. 총 4번을 클릭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왼쪽에 4개가 생겼을 거고요. 가운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을 건데요. 일단 거래량부터 좀 잘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볼륨 옆에 설정을 누르시고요. 모습에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확인. 그럼 아래에 보시면 진하게 거래량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이죠. 첫 번째 설정을 눌러볼게요. 인풋에서 5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5일이 되는 겁니다. 색상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저는 검은색으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그럼 선이 진하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설정, 인풋 20, 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색상은 저는 노란색,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세 번째 설정, 인풋 60, 6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색상은 저는 주황색,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네 번째 설정, 인풋은 120,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색상은 저는 회색,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PC 버전 잘 설정되셨나요? 모바일 버전 설정해 볼게요. 차트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동 검색하시면 이동평균선 나올 거고요. 우측 화살표를 누르시면 MA1부터 MA8까지 나올 건데요. 5일, 20일, 60일, 120일 설정해 주시면 되고 색상은 원하는 색상 하시고요. 오른쪽 선을 클릭해 보시면 선이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설정을 해보았고요. 5일선이 21선을 위로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하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는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드크로스는 더 큰 하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봉 주봉상 5일부터 120일선 위에 있으면 추세선이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배열은 앞으로 계속 상승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봉이나 주봉선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겠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MACD 설정법입니다. PC 버전 지표 설정 누르시고요. MACD 검색 후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에 선 두 개와 거래량 같은 게 하나 생겼을 거고요. MACD 오른쪽에 설정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다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모바일 버전 MACD 검색 후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고요. 신호 후 원하는 색 누르시고 두껍게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MACD 설정을 해보았고요. 선 두 개 중 하나는 MACD 선이라고 하고 하나는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래량 가치 막대기들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선들이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국면이라고 하고요. 추가 상승을 의미하겠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입니다.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겠죠. 또한 오실레이터가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하는 구간이 매수 타점으로 상승,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구간이 매도 타점으로 하락. 이렇게 MACD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해는 잘 되셨나요? MACD 지표 설정도 가장 좋은 지표 설정 중 하나이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RSI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 들어가서 RSI 검색 후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래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설정 눌러주시고요.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오른쪽 어퍼 리밋은 70, 50으로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하죠? 모바일 설정 해볼게요. RSI 검색 후 급등은 70, 급락은 50 확인. RSI 지표는 50을 상승 관점으로 50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을 의미해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요. 70은 단기 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50과 70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50은 더 안전한 상승 위치고 70은 단기 상승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70을 아래로 이탈한다면 단기 급락을 의미하고 50을 아래로 이탈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이렇게 RSI 지표도 배워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다음으로 파라볼릭 SAR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 들어가서 파라볼릭 검색 후 파라볼릭 SAR을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들어가셔서 원하는 색상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설정하셨으면 이렇게 점점점이 보일 거고요. 모바일도 보겠습니다. SAR 검색해 주시고요. 원하는 색 설정 후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둘 다 점점점이 생겼을 겁니다. 점점점이 아래에서 시작하면 상승을 의미하고요. 점점점이 위에서 생기면 앞으로 하락을 의미합니다. 너무 간단하니 크게 어려운 건 없으셨죠? 다음으로는 최근에 배워본 스토캐스틱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스토를 검색하시면 스토캐스틱이 나올 거고요. 클릭해 주시고 %K랑 %T를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해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ST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검색하시면 4개가 나올 건데 4개 다 설정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스토캐스틱 RSI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의 80은 과매수권이라고 하고요. 20은 과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중요하실 텐데요. 과매도권에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20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고요. 과매수권에서 80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80을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타점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실투자에서 많이 쓰는 지표를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보신다면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겠죠. 많은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지표 설정은 각자 마음에 드는 지표로 하나씩 설정해 보시고요. 꼭 활용해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교육이죠. 함께 보시죠.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 교육 시간인데요. 총 10가지를 준비해 봤으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사라는 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사라는 건 이미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친구는 저점에서 샀기에 평단도 다르기도 하고 같이 물리는 경우가 90%에 속했습니다. 미리 발굴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투자의 원리는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하는데, 코인 시장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로 수익을 보게끔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즉 손실은 본인 몫이라는 거죠. 두 번째, 뉴스에 나오는 코인들은 뒤늦게 사지 마십시오. 그 뉴스는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큰 매도 물량에 매수를 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산 코인에 집착, 목매지 마십시오. 내가 매매한 코인에 집착을 한다면 좋은 내용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기준이 무너지고 심리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처음이라 초보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부자가 된다면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가 부자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요. 투자의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투자라는 건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가져가는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입니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투자고,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성공의 단계에 크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워렌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죠.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즉, 몰빵하지 말고 분산으로 비중을 나눠서 한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몰빵을 한다면 이 코인이 안 오르면 또 다른 코인에 눈이 가게 돼 있고 나의 시드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일곱 번째, 지금 투자하는 건 미래를 바꿔줄 겁니다. 10만원씩 넣는 적금은 10년 뒤에 노후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월 10만원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에 투자한다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산 코인을 길게는 5분, 적어도 3분 정도는 해당 코인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겠죠. 여덟 번째, 다른 코인이 올라간다고 내가 선택한 코인을 버리지 마시고 이탈가만 잡고 운영하십시오. 내가 판 코인은 결국 팔고 나면 올라갈 수도 있고, 팔고 다른 걸 산다면 결국 산 것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투자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투자와 부동산은 다릅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생각해서 투자하지만 내 전재산을 몰빵하는 건 몇 분만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무리한 매매는 나의 건강 신호에도 무리가 될 겁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합지표 영상도 총 6편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머리가 아픈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밤낮을 안 가리고 노력해서 만든 영상들이니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아직도 코인 백화점처럼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담아서 손실 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손실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하신 겁니다. 절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는 앞으로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코인대학TV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빠른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름 옆에 노력이라고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좀 더 빠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